애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가 너 많이 하는구나, 아는 게 참 많네. 이거는 좋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 예, 그런데 조금 부드럽게 말해봐. 안 그러면 좀 오해하겠다. 이런 정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똑똑이들이 좀 있고요. 또 한 아이들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그냥 있어요. 이유 없이 반항하는 아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근데요, 이것도 좀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부모-자녀 관계는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부모니까 너를 사랑하고 정말 좋은 사람은 너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부모를 존경하고 따를게요라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감시자라든가 대립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놓이면 안 돼요. 근데 흔히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으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그래가지고 중학교까지 가면 애들이 너 싫어해.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이와 대립의 위치에 서는 거죠. 그러면 대립은 일종의 적인데 네. 적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일단 안 듣고 네. 봐야지 맞는 그리고 거죠. 그냥 예. 네, 그리고 받아들이면 이게 뭔지 왠지 이렇게 굴복을 하는 느낌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이 굴욕감을 느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보이면 지는 거니까 자꾸 어떠한 변명과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의 논리가 맞다라는 거를 관철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은 자꾸 말대꾸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를 갈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충동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전체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도 들고 다양한 표현도 쓰지만 이건 이런 얘기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좀 방 정리 좀 해라. 정리정돈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부모가 그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안 해요. 너는 그쵸. 맨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얘기를 하고 때로는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얘가 좀 거칠기도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이걸 전체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몇 마디를 탁 낚아채갖고 그거를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야, 너는 맨날 어지르니? 그러면 엄마도 어지르잖아요.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 엄마가 아이고. 어질러서 그러면 어제요. 뭐 이렇게 나오고. 너가 언제 치운 적 있어? 그러면 어젠 치웠거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어쩌다 한번 가무에 콩나대 그러면 그래도 어젠 치웠거든요. 이러면서 아이하고 계속 말꼬리를 잡게 되고 이제 충동적 반응을 서로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내가 너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고 너 야단치는 거 아니고 결국 엄마가 하는 말의 핵심은 정리정돈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네. 틀린 말은 아니잖니? 그럼 애들이 네 이러거든요. 그럼 고맙다 이렇게 끝나셔야 돼요. 내지는 어젠 치웠거든요. 그럼 고마워. 오늘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물러나줘야지. 아이고 언제 어쩌다 한번 야, 네가 내일 전화 보자. 네, 이러면서.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흔히들 뭐 고분고분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딱 한마디 했을 때 무조건 고개를 조아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네, 알았어요 하는 게 정말로 좋은 아이인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좀 있어요, 선생님. 네, 제가 맨날 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약간 뭐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부모를 이겨봐야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긴다는 게 무슨 싸움을 하고 부모한테 뭐 대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늘 부모-자녀 관계는 사랑을 기본으로 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평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부모는 늘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랑하지만 어려운 존재예요. 네. 왜냐하면 이들의 눈밖에 나면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랑을 받아야지만 건강에 크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이렇게 소중한 내지는 일정한 기간 클 때까지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네. 이 부모가 너무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나온다든가 아이를 너무 이 화를 내면서 굴복시키려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제 뭔가가 좀 네.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우분이. 내가 크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이 집에서 안 산다. 이런 애들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아이의 부모를 만나보면 부모는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다. 그리고 선생님이시라면 얘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둘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일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정서 교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태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네. 하는 말의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좀 수용을 해주셔야 해요. 애들이 뭐라고 아까 제가 그래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었다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럽게 말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너 이거 부모한테 무슨 그렇죠, 얘기야? 그렇죠. 이러면 벌써 틀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히 청소년, 사춘기는요. 감정을 왜 전에도 말씀해 찰흙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라고 했더니 10개의 질문을 줬습니다. 이게 다 다른 감정을 줬는데 네. 그 나중에 찰흙을 봤더니 3종류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직 세분화가 안 돼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괜찮든가 너무 좋아하든가 화를 버럭 내는 거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불손하다든가 그렇죠. 부모한테 버릇이 없다고 너무 규정 짓지 마시고요. 아이의 그 내용 중에 좀 태도는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줄 건 좀 들어주세요. 그게 부모를 좀 이겨보는 거죠. 네. 네 말이 맞네. 이래야 아이가 우쭐해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또 세련된 표현 방식도 좀 가르쳐 네.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버릇입니다. 과연 어떤 버릇인지 화면으로 또 준비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불 빨래, 바지 빨래를 한다는 시연이 엄마. 시연이는 올해 7살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대소변 참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연이의 버릇 때문에 세탁기도 덩달아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은이 같은 경우는 대소변이 마려우면 즉각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리를 막 비비 꼬아가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게 옆에서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은이는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다리만 비비 꼬고 있고 발견을 해서 시은이 화장실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말이 없대요. 본인이 좋아하는 TV나 아니면 놀이를 할 때 그때는 화장실 가라고 해도 절대 안 마렵다고 해가 안 가요. 근데 이미 몸은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고 다리가 베베 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놀이에 집중이나 TV 볼 때는 더 심한 경우고 근데 꼭 그렇게 집중할 때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이제 뭐 마트를 간다던가 아니면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이럴 때도 참아서 결국에는 바지에 묻히고 하루에 뭐 한 2번, 3번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변이 마려운데 이렇게 본인이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고 싶을 때마다 즉시 안 가고 묻히니까 바지도 갈아입으면 많을 때는 4번, 5번, 6번까지도 바지를. 예, 그러니까 늘상 시은이 바지는 항상 빨랫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혼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지를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다 보면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아이에게 막 퍼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달래도 보고, 그러니까 엄마는 시은이 너를 믿으니까, 응? 시은이 앞으로 잘할 수 있지 하고 맨날 약속 받고 뭐 엄마 시은이 믿는다 항상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런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은이가 식빵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은이 어린이집에서 실수 안 하고 딱 3번만 연속으로 3번만 실수하지 마 하고서 뭐 이렇게 해서 대가를 주겠다라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은 다 제가 해줬던 것 같아요. 대소변 실수로 인한 불편이 빨래뿐이라면 엄마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은이가 이제 실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거나 화장실 가겠다고 말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쉬를 하든 응가를 하든 냄새가 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이를 하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아 선생님 시은이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제 놀이를 하는데 가을에 은행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은행 냄새가 났던 건데 그 은행 냄새를 보고 선생님 시은이 냄새 나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시은이는 안 싼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냄새가 나면 시은이한테 냄새가 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내년에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 가게 되면 요새 왕따 이런 게 무서운데 이런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또 되게 소심하고 표현을